주제 없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주제 없다고 했지만 몇 개 떠오른 단상 이런 거는 머릿속에 좀 두고 시작을 했는데 내러티브는 전혀 고려 안 하시나요? 내러티브 완전 고려하죠. 다만 내러티브 하기 전에 이제 퀀트 출신이다 보니까 체크해야 되는 게 좀 많더라. 뭐 이런 것들 적어도 이제 안정성은 포기 못하는 주의라서 안정성을 과도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국장 두산그룹주 상승을 못 먹었죠. 상관 있나요? 못 먹어도 되죠. 못 먹어도 됩니다. 두산 먹을 동안 나는 뭘 먹었더라? 프루노 일렉트릭. 딴 거 먹으면 되죠.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수익률이 잘 안 나오냐? 그런 게 아니니까. 프루노 일렉트릭. 일본 주식에서 오사키 얘는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제 지인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2013년쯤에 아마 얘기했죠. 이 주식을. 2013년이 보이지도 않네. 그때 890엔이었네. 근데 이게 제가 1300엔쯤 샀다가 그게 언제였더라? 이때 폭락할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이렇게 왕창 떨어지더라고요. 다가 손절했다가 하지만 지금은 얼마냐 이게 1200엔이죠. 890엔이었다가 이거 되게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안정적이라고 이제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랑 상관없다니까. 안정적인 거랑 재미있고 없고는. 재미없는 데서도 고수익 나온 주식이 있고 뭐 어떻게 모든 고수익 나는 주식을 다 담아요. 그거랑 실력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한번 볼까요? 후르노 재무 분석해줘. 좀 놓치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거 뭐 다 찾아요? 놓쳐도 상관없어요. 그게 왜 아쉽지? 딴 걸로 벌면 되잖아요.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못 버는 것만 아쉬워하는데 까먹을 때 덜 까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라간 거를 추구하는 게 좋을까? 남들 다 돈 까먹을 때 나는 좀 덜 까먹는 게 좋을까? 저는 후자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합니다. 프루노 일렉트릭 재무 상태.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부채는 안정적이고 재무구조 안정적이고 순이익이 누적으로 성공하고 있고 현금 유동성 양호하고 매출액 업계 대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높고 재무 상태 다 좋다는 거잖아요. 연구개발비도 잘하고 현금 계속 창출하고 있고 효율적 자금 관리. 이런 회사는 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회사는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재미가 없어? 거의 몇 배가 오른 거야? 재미가 없나? 안정적인데? 저는 그때 이제 편입하고 얼마 안 돼서 하루에 18% 빠지길래 선출했다가 근데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길래 와치리스트에 두고 있다가 손절한 가격까지 다시 치고 올라오길래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괜찮았다.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오사키 일렉트리고 이상하게 일렉트릭이 좀 많긴 한데 일본. 뭐 그거 말고도 아이신 인더스트리. 일본 주식 좀 투자를 하고 일본 주식은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니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각한 귀무가설. 귀무가설이 뭔지는 아시죠? 제가 기각한 거는 재무제표를 보면 고수익 나는 주식을 못 찾는다 라는 거는 거짓이다. 왜냐? 그거는 재무제표랑 상관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적 분석 열심히 하면 고수익 나는 주식 못 찾는다 해도 그것도 맞는 말이고 재무제표도 맞는 말이고 고수익 나는 거는 운이죠. 운. 굉장히 높은 근데 이제 재무제표 안정적인 애 중에 고수익 나는 주식 없다. 이걸 기각한 거지. 없냐? 있지. 위험한 주식 중에 고수익 나는 주식 많다. 많냐? 많겠지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가는 주식도 많다. 그럼 내가 그거를 둘 중에 하필 올라갈 것만 겁나 잘 찾는다. 그런 실력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못 봤어요. 그걸 진짜로 잘 찾아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험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오래도록 살아남고 하는 거니까요. 코나미 잘 나가죠? 저는 코나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삽니다.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NC소프트를 안 사는 이유랑 같은 이유죠. 그러면 이제 아쉽냐? 주가가 올라서 안 아쉽죠. 왜? 딴 거로 벌면 되잖아요. 주식이 뭐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꼭 그거를 그렇게 아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뭐였지? 니혼스 있고 세 종목 투자 있거든요. 오사키 전기, 후르노 일렉트릭, 니혼스 있고 아 코나미가 아쉽다. 코나미가 아쉬울 리가 있나? 아쉬울 이유가 없죠. 그죠? 딴 걸로 벌면 되죠. 주식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사키 일렉트릭 전기 이것도 이제 아쉬울 이유가 사실 없. 얘는 좀 오래 투자했습니다. 얘는 꽤 오래 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기능 기간 많았죠. 지금은 삼성전자가 제 포트에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분야를 정하고 회사를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부터 고르고 하는 건가요? 저는 퀀트라서 스크리너를 사실 먼저 돌립니다. 스크리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들이 있냐 그거를 이제 먼저 보는 편인 거죠. QE가 이제 잘해주는 거죠.
일본에서 물론 이건 제가 만든 거라서 여러분은 사용하실 수는 없지만 성장성 좋고 종합 점수 좋고 모멘텀 좋고 수익 좋은데 저평가된 주식 10개만 골라줘. 제가 지금 일본 주식만 하는 이유는 그 컴플라이언스 혹시 걸릴까봐. 물론 제가 지금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아닌데 미국 주식 그래, 미국 주식도 해도 되나? 컴플에 한번 물어보고 되면 좀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한국 주식은 왠지 안 될 것 같고. 바이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빨라지고 좋던데요. 어쨌든 LLM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가정하고 써야 되는 거니까 툴이 완벽하지 않다고 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걸 이제 믿고 하니까 좀 그런 거고. 자 봅시다. 뭐가 나왔냐? 여기 있다. 니온세이코. 그러니까 당연히 샀겠죠. 니온세이코. 성장성 100점 만점에 98, 수익성 96, 모멘텀도 거의 100. 저평가도 근데 여전하고 ROE는 심지어 35%. 근데 PER은 한 자릿수. PER은 2.5. 세금 매출 성장률 1년간 86%. 순이익 성장률 450%. 산 이유가 있죠. 다른 모르지만 야 이 정도면 좀 들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죠. 그때. 이 정도면 들고 가야 되나? 네. 그래서 니온세이코가 들어갔던 거고 프루노 전기도 들어갔던 거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이걸 만드는 건 이제 꽤 오래 걸렸습니다. 꽤 오래 걸리죠. 나오는 건 쉬운데 이 챗봇의 최대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만들 땐 겁나게 힘들게 만들고 이제 그거를 파장시키지 않고 이제 적용을 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만 이제 쏙쏙 대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성장성 좋고 종합점수 높고 모멘텀 좋고 수익성 좋은데 저평가까지 된 거 뭐 있어? 10개만 골라줘 했더니 이제 골라준 거죠. 그 기준은 이제 제가 만든 점수인 거고 옆에는 힌트가 있죠. 도대체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을 뭘로 봤는지. ROE, PER, PBR, 매출 성장률, 순이익. 사실은 더 있어요. 보는 지표 더 있지 않나? 물어볼게요. 대시보드로 만들어도 되는데 대시보드가 있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체크를 한 거죠. 이것도 체크한 거고. 사실 이것도 체크한 건데 이제 여기 크기가 더 하면 옆으로 열로 더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좀 생략한 건데 더 보여달라면 더 보여주겠죠. 이런 것들을 봤다. 이런 것들도 보고. 네,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하면 다 감추겠죠. MCP 관리책 보지 마시고 모든 교재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문서. MCP 관련 공식 문서 있고 영어로 돼 있어도 요즘은 대답해 주잖아요. 그거 보고 만드시면 됩니다. 뭐 제가 새로운 걸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툴에다가 제가 만든 툴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질문이 오면 이 기능을 호출해. 요거를 이제 MCP 같은 걸로 이제 연결을 한 게 이제 축주기라는 거고. 그 이번에 데브데이 때 나온 오픈 AI 데브데이 때 나온 기능은 이제 앱도 이제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바로 다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쓰겠죠? 쓰겠죠? 소외된 저평가주를 잘 발굴해서 오르는 줄 알았는데 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없죠? 당해봐야 알지 뭐 사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주가 조작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살다 보면 그런 데 걸릴 수도 있고 안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다 대답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봅시다. 뭐가 또 궁금하세요? 권력이 느껴진다고요? 많이 안 어렵습니다. 많이 안 어려운가? 사실은 그 AI 쪽 이미 이제 기개발된 AI를 활용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워낙에 이제 요즘은 잘 만들어줘가지고 오픈 AI 공식 문서만 봐도 한 이틀 정도만 봐도 뭘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MCP 사실 구현하는데 하루면 돼요. 이렇게 코덱스 이런 것들도 많이 잘 돼 있잖아요. 어떤 코딩을 할까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섭에 연결해가지고 작업하고 하는 것들이 툴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개발 요건 안 어려운데 이게 어렵죠. 오히려 그 백단에서 기능을 호출할 때 그 기능이 올바른 데이터를 잘 가져오고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틀리지 않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백엔드 작업이 훨씬 오래 걸리고 그 질문 중에 핵심이 있는데 데이터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가 가장 돈도 많이 들고 하는 거죠. 저는 빨리 LLM이 잘 발전해가지고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플렉시티 뭐 이런 것도 잘 발전해가지고. 저는 이제 투자자지 개발자 포션이 있긴 하지만 투자자로서의 포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좋은 툴이 나오면 투자에 언제든지 쓸 요양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왜 못 쓰냐면
제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을 못 해주거든요. 제가 원하는 기능. 그래서 그런 거죠. 쭉쭉이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는데, 뭐 회사 개요, 사업 분석, 재무 비율 분석, 애널리스트 전망, 스타일 기반 종목 추천, 산업별 섹터별 트렌드 분석했죠. 거래 심리, LPPL, 버블 탐. 10월은 어떤 장이야, 뭐 이런 거. 그리고 빅스, 어제 빅스 엄청 뛰었지. 빅스 6티 컴포지션 모델로 시장 진단해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기존 LLM들이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툴을 직접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공을 해주고 한다고 하면 굳이 뭐 개발할 필요 있나요? 저는 투자자인데 이런 거 못 해주니까. 데이터 양이 엄청나죠.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축적기 성능은 나빠요. 아니, 데이터 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쿼리, 그러니까 백엔드 쿼리가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쭉쭉이는 어차피 정해진 답변을 받아서 답변만 하는 거라서 답변이 잘 나오면 그냥 끝인 거죠. 당연히 이제 제가 손을 보기도 하고요. 시황 분석 해주겠지? 시황 분석. 사람이 게으르면 많은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반복하기 싫다. S&P는 3개월 전 대비 당연히 늘었겠지. 원자재는 골드 상승, 코퍼 상승, WTI 브렌트 혼조. 환율은 달러 강세 복귀했고, 이거는 장기금리 안정, 단기물금리 하향, 스프레드는 역전 해소 진행 중. 나쁘지 않죠? 단기적으로는 과열이지만 시스템 리스크는 없어. LIG 넥스원 기업 분석. 한국 주식 잘 안 해드리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서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하다가 오류를 찾아낼 수도 있어가지고. 오류가 없진 않아요. 내가 만든 건데. 방산 전자 방어 신선문기부로 어쩌고저쩌고. 자산 늘고 부채 늘고 자기 자본 늘고 뭐 좋죠. 현금성 자산 280% 늘었고, 손익계산서 늘었고 R&D 비용 많이 는 게 특징이네요. 그죠? 현금 흐름 늘었고, 잘 성장하고 있다. 투자금도 많이 늘고 있다. 잉여 현금 흐름 늘고 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 업계 평균보다 매우 효율적이다. 자산 회전율 우수하다. 효율적 자금 회전 우수하다. 재비율 안정적이다. 재무제표로는 뭐 흠잡을 데 없다. 이게 특징이겠죠? 우수. 이게 산업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수. 대신 PER은 높다. 이렇게 다 좋으면 PER이 높아야 되겠죠? PER도 높다. PSR은 보통. 그래서 종합요약, 재무안정성 매우 양호, 수익성 산업의 상위권이다. 성장성 매우 강력. 로 두고 말투가 차갑다고요? 차갑게 했어요. 차갑게 하라고 내가 그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받은 것 같은데. DCF를 돌렸다 이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DCF를 많이 선호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제 예전에 강의 자료에 그런 걸 썼던 것 같아. 이거 봅시다. LIG 넥슨 일단 보고, 그래서 이제 DCF도 보는데 레지듀얼 인컴 모델도 보고 상대가치 평가도 하고 뭐 등등 합니다. DCF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값에 따라서 가치가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면, 이게 DCF의 사실 장점은 딱 하나거든요. 내가 DCF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회사에 대해서 속독들이 조사를 해야 돼. 진짜 속독들이 조사를 해서 예측을 해야 돼. 그럼 예측해야 되는 변수가 20개는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삐끗해도 결과가 좀 이상해. 근데 조사를 하다 보면 회사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실패 확률을 줄여둔다. 그래서 DCF 자체보다는 DCF를 활용한 접근법, 내가 이걸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가 꽤 의미가 있는 편이고요. 결과는 뭐 늘 틀릴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시죠. 뭐 보수적으로 보면 고평가, ROE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저평가라고.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반영하면 한참 아직도 2배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드리는 의견은 아닙니다. 1년간 올랐다가 좀 횡보 중이군요. 네. 뭐 나쁜 회사는 아니다. 일단 EBITDA, 그치? EBITDA를 얘기할 때 DCF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EBITDA가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의 대용치니까 DCF의 가치평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해야 된다. 최대 약점, 논리적으로 완벽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요거 추정과 가정에 불과한데 요거 하나만 삐끗해서 숫자가 한 2% 차이 나면 1,500억인 게 플러스 640억, 마이너스 450억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 바꿨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걸 정확하게 추정할 리가 없겠죠. 저는 DCF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에 넣어놨을 텐데 그 DCF를 위해서 조사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자. 진짜 내가 진짜 작정하고 유튜버가 되겠다고 작정하면 한국 주식 마구마구 하고 미국 주식 마구마구 하면 구독자가 좀 늘긴 할 텐데, 그죠?
이러다가 또 제가 제도권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또 있잖아요. 제가 투자도 그렇지만 직업도 마찬가지고 위험을 제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고 결과가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신화 같은 거예요. 항상 위험을 져야 되고 뭔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고 뭔가 엄청나게 열정을 가득하게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다 라는 그런 어떤 신화가 있는데 저처럼 이제 소심하고 위험을 회피하고 항상 뭔가 의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다가 가끔 안 건너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도 적당히 그 세계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애니메이션 많이 안 봅니다. 볼 시간이 없어서. 게임도 요새는 많이 못하고 마이저 돌렸어요. 이게 제 방송 중에 지인분들이 좀 계세요. 키면 계속 들어오더라고. 거짓말을 못하겠어. 뭐라도 좀 치고 해야 되는데 가지고 말을 좀 또 조심하게 돼요. 가끔 저희 아버지도 들어와요. 여기. 과거를 어떻게 포장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네. 어렵다. 버추어 캐릭터로 바꿔야 돼. W 게임즈 봅시다. 만만한 증가. 대충 보는 거니까 너무 유념해서 보진 마세요.